저도 세일즈를 하지만 사람인지라 저랑 스타일이나 결이나 어떤 생각이나 사고가 맞는 고객분들하고 쭉 가요. 그분들하고 거의 친구, 지인처럼 되면 이분들이 저를 팔아주거든요. 저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자격지심 있는 그런 분들 당연히 피하고요. 경조사를 한 번씩 해보면 이 사람이랑 쭉 갈 사람 아닐 사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돌이나 어른들 상을 치러받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 결혼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오신 분 안 오신 분, 내가 갔는데 안 오는 분, 되게 속물적인 것 같지만 저는 그게 현실적인, 흔히 말해서 가르마 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일즈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곁에 함께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저도 세일즈를 하지만 사람인지라 저랑 결이 맞고 저랑 스타일이나 결이나 어떤 생각이나 사고가 맞는 고객분들하고 쭉 가요. 그분들하고 이제 거의 친구, 지인처럼 되면 이분들이 정말 저를 팔아주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런 분들하고만 함께해서 쭉 가고요. 정말 고객이 차 한 대로 끝났다, 한 번 보고 땡이다, 이런 분들하고는 아주 롱런해서 막 언니, 동생 내지는 선배, 후배 이렇게 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똑같이 저희 친구 사귀는 것처럼 저랑 비슷한 결의, 저랑 사고, 저랑 취미 등등이 맞는 사람들이라면 쭉 그냥 지인으로, 친구로 발전해서 롱런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손절해야 할 것 같다고 느끼셨던 인간관계의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저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저에 대한 자격지심 있는 그런 분들 당연히 피하고요. 경조사를 한 번씩 해보면, 큰일을 치러보면 이 사람이랑 쭉 갈 사람 아닐 사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어른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이들 돌이나 어른들 상을 치러받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 결혼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오신 분 안 오신 분, 내가 갔는데 안 오는 분, 되게 속물적인 것 같지만 저는 그게 현실적인, 흔히 말해서 가르마 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랑은 쭉 갈 사람, 이 사람이랑은 아닌 사람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쉽게 경조사로 저는 좀 구분을 좀 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안 좋은 일에는 꼭 가고 좋은 일은 조금 일정이 안 되면 미루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어도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지방이라도 저는 꼭 한 가지는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 유의 건 아마 저 아닌,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성공하신 분들은 저랑 같은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라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구분이 져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조사에 참여해야 하냐 마냐에 이사님의 기준이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오겠지 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일을 치렀어. 제가 경조사를 해서 이분이 왔어. 그럼 나도 저렇게 하겠지 하는 분한테 초대를 하고 초대를 받죠. 그래서 전 언제나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면 어디 끝나고 제가 배웅해서 모셔다 드릴게요 하면 다들 너무너무 아니요 됐어요 이사님, 어떻게 뭐 저까지 어떻게 데려다 주세요 막 하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똑같은 상황이면 저 데려다 주시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하철역까지, 예를 들면 비가 오니까, 뭐 예를 들면 대표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모셔다 드리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가시죠 라고 모셔다 드리거든요. 그것처럼 상대가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똑같이 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럴 만한 사람이면 초대를 하고 저도 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호의를 베풀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다행히 크게 틀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직장에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직장 생활을 IT 쪽에서도 뭐 서너 번 옮기고 지금도 BMW에서 벤츠에서 옮겼지만, 모든 회사 내지는 어쨌든 저도 지금 4대보험 되는 월급쟁이의 플러스 알파 인센티브를 받는 급여 구조여서 회사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요. 출퇴근은 기본의 기본, 그냥 디폴트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한 번쯤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전날 회식할 수 있죠, 전날 늦게까지 야근하고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당연히 여기에 출근을 해야 되고 여기에 일을 해야 되고 여기서 내가 녹을 먹는 사람이면 기본적인, 아주 기본, 그건 장점도 아니에요. 기본의 기본인데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그걸 좀 더 유독 강조하면서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야 성실함도 이 사람이 평가가 될 거고, 아,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면 본인이 해야 될 일도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 사람의 평가를 그걸 지표로 제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거고, 누군가도 저를 그 지표로 판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독 지각 안 하고 근태에 대해서는 좀 병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1년에 173대 판매라는 엄청난 실적을 올리셨었는데 성과 비결은 무엇인가요? 제가 뭐 요즘 세일즈 컨텐츠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런칭을 하겠지만 그때도 많이 성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차를 잘 팔아요? 뭐 오프 강의에서도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저는 명확합니다. 전화 잘 받습니다. 전화 잘 받고요. 세일즈라는 모든 분들이 전화, 문자, 카톡 등등등의 어떤 고객의 어떤 요청 사항이나 질문이나 뭔가 답이 있었을 때 회신을 빨리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효과를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은 언제나 연락이 되는 사람, 언제나 전화 받는 사람 이런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 급해서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저한테 두 번째로 왔어.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하고 출고를 했던 사례도 너무너무 많고, 아, 윤맨 역시 전화 잘 받아. 뭐, 역시 회신이 빨라. 이런 식의 어떤 회답이 온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케팅적인 뭐 책에 나온 그런 내용, 뭐 고객과 신뢰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 저는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한번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그전에 저희 회사 내에서 사내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생각해 봤거든요. 저의 장점은 뭘까? 저의 뭐 강점은 뭘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차를 잘 팔았지라는 생각을 하면 제 스스로가 찾아낸 저만의 노하우? 그게 아마 제 장점이지 싶고요. 저의 좀 무기이자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 잘 받고요. 고객들에게 한결같이 그냥 똑같이 1년이든 한 달이든 10년이든 한결같이 제가 해야 될 루틴들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어떤 저의 세일즈의 성공 비법이라고 하면 비법일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냥 책에서 볼 거면 그냥 책에서 보는 마케팅이고, 저는 실제 현업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고 현재도 왕성하게 현업에서 세일즈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아마 오프 강의나 찾아주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날 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를 찾는 것 같습니다. BMW 차량 대비 벤츠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설득할 수 있으셨나요? BMW는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게 그 차의 모토예요. 그리고 벤츠는 드라이빙의 즐거움보다는 정숙하고 안전하고 묵직한 느낌의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BMW, 벤츠 굉장히 가격대나 브랜드의 어떤 성과로 비교들을 많이 하시는데 색깔이 아예 다른 차량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성향마다 어떤 분들은 BM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말 달리기 하고 막 칼질하는 분들은 그거는 하셔야 되는 거고, 아, 그래도 우리나라 달릴 곳도 없고 난 안전한 게 좋고 브랜드의 가치도 그렇고 대부분 여성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나는 좋아야 되고 내구성 이런 등등의 어떤 장단점들이 정확하게 있는데, 그건 고객들마다의 성향에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무조건 BMW 한다는 사람을 내가 무조건 벤츠로 이러진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건 고객들의 성향 파악이나 관찰에 의한 저의 어떤 나름의 스킬로 하는 거지 이 차가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브랜드입니다. 관찰하시는 포인트는 무엇이 있나요? 말투나 억양이나 제스처나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런 걸 좀 잘 보고 캐치하는 성향이어서 지금의 세일즈를 하는 게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것도 너무나 케바케라서 뭐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종교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식의 룰은 당연히 지키죠. 근데 그건 많은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이 사람의 장단점과 이 사람의 잘하는 점 이런 걸 좀 칭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적 호기심, 저는 정말 고객에 대해서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걸 여쭈면 그런 걸 대답을 했을 때 저의 반응이나 뭐 저의 리액션, 목소리, 웃음소리 등등으로 고객들이 흔쾌히 대답들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근데 그게 가식이면 우리 고객들은 다 아세요. 근데 다행히 제가 제 고객님들의 그런 어떤 스탠스를 보면 궁금함이 아주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여쭤보는데 그걸 뭐 콕 집어서 나는 저걸 물어본다, 이걸 물어본다 이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걸 잘 캐치하고 여쭤보고 하는 게 저의 좀 스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하네요. 세일즈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차량 인도 거부가 제일 차량을 파는 사람이 있어서는 힘든 일이고요.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봤죠. 차 거부하는 고객도 있었지만 뭐 당연히 잘 뭐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 가서 빌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을 하죠.
그리고 뭐 제 출산하는 날도 차 안 받겠다는 고객님이 있어서 둘째 아이 낳는 날이 그분 출고일이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대면으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면 해결을 다 하더라고요. 물론 너무너무 어려운 점도 많았고 힘든 것도 많았습니다. 그치만 그걸 지금 여기서 함축적으로 다 나열해서 말씀드리긴 한계가 있고요. 그런 것들도 다 얼굴 보면 이야기하면서 뭐 수긍하면서 감동 드리면서 감동 받으면서 인도 거부도 다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만남을 거부하시는 고객분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만남 거부하죠. 차서라고 한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냥 문자든 우편 DM이든 꾸준하게 10년이 됐던 3년이 됐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언젠가 벤츠를 사야 될 때는 찾는 딜러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닌 분들한테 계속 어프로치 하는 건 스팸 처리됩니다. 스팸 처리.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려고 저는 이렇게 문자를 무분별하게 많이 보낸다거나 이슈 있을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다. 딱 한 달에 한 번만 보내는 편이고 우편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계속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손님이다. 이건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고객 이런 거는 고객의 어떤 성향을 보고 영업사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